자, 최근 문정부의 반일파리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또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그 대가가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먹구름이 또 들이우고 있어요. 자, 최근 일본에서는 우리 한국산 철강, 알루미늄, 화학 제품을 상대로 결국 관세를 매기려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야, 여러분들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관세를 매길 수 있어도 우리는 일본 제품에 관세를 못 매깁니다. 매기면은 우리나라 국익에 손해가 나게 돼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면 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을 예로 들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전자제품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 PC나 그 또 뭐 어떤 그런 것들 수많은 전자제품들요. 뭐 노트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럼 그 안에는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그 반도체는 물론 우리나라에서 많이 만들지만 또 그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고순도 화학 물질 원재료로 일본의 제품을 수입해서 쓰는 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 제품에 우리도 똑같이 보복 조치한다고 관세를 매겨버리면은 우리나라 기업들만 오히려 거대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정말로. 국민들이 반일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한일 관계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자, 보세요. 평소 한일 관계를 만약에 잘 닦아놨더라면, 평소에 관계를 잘 닦아놨더라면 일본이 우리한테 이러기도 어려웠겠죠. 또 설령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고 해도 우리가 양국 관계 섭섭하게 왜 이러시냐, 적당히 좀 합시다, 우리 좋게 좋게 넘어갑시다, 이렇게 비벼볼 만한 구석이라도 있을 텐데 평소에 잘했으면은 솔직히 여러분들 그동안 문정부와 586 아마추어 정치인들이 했던 거, 반일파리 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한일 관계를 바라보면은 할 말이 없다니까. 이번 올림픽에 대해서도 솔직히 좀 진짜 부끄러운 일이 많았죠. 남의 집 잔치에 가가지고 온갖 민폐를 끼치고 우리나라 언론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올림픽 망하라고 제사를 지내고 기어코 반일파리 하겠다고 정치적인 구호들 내걸고 강조하면서 분위기 박살내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진짜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굳이 제가 그 하나하나 예를 들지는 않겠지만 아는 분들은 이미 다들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짓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들이 올림픽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이미 똑똑한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의 양심과 소신을 걸고 저마다 비판과 논평을 많이 해주고 있죠. 지금 한국이 스탠스를 굉장히 잘못 잡고 있습니다. 설령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얘기들에 공감하지 못하는 시청자분들이 계시더라도 자, 지금 돌아오는 현실을 한번 보세요. 분명히 소수는 경고를 했습니다. 제발 올림픽 가서 그런 짓 좀 하지 마라. 한일 관계에서 그런 것 좀 들먹이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 무의미한 반일파리가 이렇게 요금 청구서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문정부가 저지른 이런 대가는 또다시 국민과 기업들만 관세라는 독박을 뒤집어쓰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 일본이 칼을 제대로 갈았습니다. 미국, 유럽연합과 정보를 공유해가면서까지 관세를 매기는 노하우를 배워오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제대로 우리나라를 조지려고 손을 보려고 작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참담한 586 운동권 아마추어 정부 외교 수준의 참담한 냉정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최근 일본 정부는 앞으로 우리나라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등 여러 제품에 관세를 적극적으로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절차가 복잡하기도 했고 또 우방국을 예우해서 한국에 무역적인 특혜를 주고 있었는데 최근 문정부가 하는 짓을 보니까 더 이상 이런 배려가 무의미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조치를 디테일하게 취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유럽연합, EU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아 오겠다라고 해요. 자, 관세 규정에 대해서 제가 굳이 복잡하고 이론적인 설명을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분들도 기본적으로 이 관세라는 단어가 뭔지 대충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해외 수출하는 물건에 관세가 붙으면 손해겠죠. 한국 기업들이 앞으로 그 나라에 팔아먹는 물건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만큼 국내 기업들의 수출과 경영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해요. 어쨌든 대한민국에 지금 손해가 또 하나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자꾸만 미국, 일본, 유럽을 비롯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자유진영 국가 친구들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제가 박쥐 같은 외교를 하면 안 된다라고 평소 그만큼 간곡하게 목소리를 내어왔던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서방 국가들로부터 줄을 잘못 서고 있는 나라, 준중국 노선 취급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중립외교니 뭐니 중고등학생 수준의 책 몇 페이지 읽고 이런 소리를 함부로 떠들어대는 선동가 철부지들을 여러분들은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국 그들의 순진한 발상으로 인해서 독박을 뒤집어 쓰는 것은 국민과 바로 학생 여러분들, 청년 취업준비생 여러분들, 기업들이라는 말입니다. 니케이 신문에 따르면은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에서는 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부당하게 싼 가격으로 수입된 제품들에 대해 부과하는 보조금 상계 관세라는 것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 상계 관세라는 말을 굳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쨌든 이러저러해서 관세가 우리나라 제품에 붙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더욱더 잘 잡아다가 조지는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서 미국과 유럽연합, 호주, 브라질과 이런 4개 지역의 국가들과 일본이 광범위한 정보 공유까지 할 계획이라고 해요. 부과 대상도 여기에 보시면은 콕 집어가지고 나옵니다. 중국산 제품과 더불어서 바로 한국산 철강, 한국산 알루미늄, 한국산 화학 제품이라고 하죠.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유튜버 얼음사이다는 진작부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줄을 똑바로 서야 된다라고 정체성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게 제가 중립외교 같은 달콤한 소리를 몰라서 그런 소리를 했던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얼마 뒤에 이 나라에 펼쳐질 미래를 뻔히 내다보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정치 뉴스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참 갑갑합니다. 나라의 미래가 뻔히 보이거든요. 뻔히 보이는 지름길, 좋은 길을 못 가고 자꾸만 이 나라가 어리석은 길, 고생하는 길을 골라서 가고 있는 게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왜 몇 년 전부터 비판하고 경고했던 거를 결국 못 지키고, 그래서 이제 우려했던 결과를 그대로 얻어맞느냐라는 거죠. 고스란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외교는 결국 현실입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어른들의 세계고 고도로 냉엄하고 전문화되어 있는 세계예요. 자유진영 국가들과 이 신뢰관계 그리고 우호적인 관계를 잘 닦아놔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에 있는 겁니다. 문 정부가 북한 챙겨주고 생각하는 것 절반만큼만 일본한테 잘해줬다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몇 배가 넘는 무역 규모의 보답을 받았을 겁니다. 수출 수입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에게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이득으로 되돌아왔을 거예요. 이게 세계적으로 고순도 화학물질을 비롯해가지고 정밀한 기계가공 부품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산업이 일본으로부터 원재료를 의존하고 있는 제조업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이웃나라에 일본 같은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나라 대비 훨씬 싼 가격에 빠른 속도로 이제 우리나라 산업에 꼭 필요한 유용한 재료들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해 올 수가 있었고, 또 반대로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신속하게 고품질의 중간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해외에다가 수출할 수가 있었어요. 문 정부가 근데 들어서고 나서 우리나라 산업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화학 재료 같은 거 묻지마 수출해주던 일본이 우리나라가 의심스러워가지고 너네 왜 화학물질 자꾸 이상한 곳에다가 쓰냐? 그거 북에다가 흘러 들어가는 것 아니냐? 확실하게 규명해라. 그거 진실 규명 못하겠으면은 우리 너네한테 더 이상 무역 특혜 못 주겠다. 화이트리스트 무역 특혜 국가에서 배제해버렸죠. 제가 이거 우리나라가 배제당하기 전 4달도 전부터 이거 유튜브에서 그대로 경고를 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안타깝지 않으세요? 1국의 외교부서 통채의 능력을 합쳐가지고 일개 일반 시민 유튜버보다 못하다는 게 좀 가슴 아프지 않으세요? 안타깝잖아요. 물론 훌륭한 외교관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제 최고 사령탑인 문정부가 바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시류에 쓸려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일국 행정부의 외교적인 안목과 역량이 나 같은 평범한 유튜버보다 못하다고 하면은 얼마나 그게 사실 가슴 아픈 일입니까? 내가 비판은 하지만.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 무역 특혜 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제외당해버렸어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이제 관세까지 추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전 정부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없었던 무거운 짐이 이중 삼중 겹으로 짊어지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문 정부가 그러니까 외교를 얼마나 못하고 무능력한 정부인지 여러분들 상상이 가시죠? 참고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일본을 만만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일본은 전 세계 3위 안에 들어가는 강력한 경제 대국입니다. 한국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유럽의 강대국들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자, 세계사를 공부해보면 역사책에 항상 등장하는 전통적인 서구 강대국들의 대표주자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입니다. 근데 그 영국, 프랑스, 독일보다도 더 힘이 센 게 일본이에요. 일본이 얼마나 경제 규모가 큰 나라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해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 위에다가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를 통째로 합쳐야 겨우 일본의 경제 규모와 비벼볼까 말까 합니다. 이 체급 차이가 여러분들 상상이 가시나요? 미국은 그냥 상상도 할 수 없는 우주의 나라고, 일본만 해도 그렇게 경제 규모가 크다라는 거예요. 한국 전체 국가 경제에다가 영국의 경제를 통으로 합쳐야 일본하고 비슷할까 말까 하는 정도입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를 합쳐야. 이게 절대 우리나라가 쉽게 생각할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미국 덕분에 안보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그들의 산업과 원천 기술의 인프라를 마치 우리나라의 인프라인 것처럼 무역 협력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게 여러분들 똑똑한 방식일까요? 일본이 우리나라 옆에 있다는 거는 적어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경우 대한민국의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이 정말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 옆에 있다라는 거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의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면은 대한민국 산업 경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커다란 축복입니다. 아주 운이 좋았던 거예요. 산업 전반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직접 생산하기에는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 버거운 그 수많은 자잘한 것들, 근데 그거를 일본의 생산력을 통해 가지고 고순도 고품질의 원재료를 받아와서 우리나라는 조립만 한 뒤 또 해외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세계 시장에 팔아먹을 수 있는, 이 되팔아먹을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분업을 해야 효율적이잖아요. 이 산업 원재료들, 수백 수천 가지가 넘는 산업 원재료들을 우리나라에서 100% 생산을 하면 너무나도 비싸고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효율이 그렇게 안 나오는 거야. 일본의 물건을 싸게 들여와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재조립해서 해외에 팔아먹을 수 있는 수출 상품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인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게 현명한 방식일까요? 사람들이 주입되어 있는 반일 감정 세뇌 교육 때문에 이런 거를 모르는 거예요. 최근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은 미국에서도 관세를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두들겨 맞고 미국에서도 두들겨 맞고 이중 삼중이죠. 외교를 문정부가 못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런 데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저 국내 언론들 앞에서 다들 좌성향이 패시브로 들어가 있는 철딱선이 없는 우리나라 기자들 앞에서 큰 소리치고 같이 반일 감정 맞다 떠들면서 목에 힘주는 게 과연 어른들의 외교일까요?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 이 정치라는 건 내 나라의 내 국민들, 내 자식들을 배불리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취업률 1%라도 높여주고 GDP 1%라도 늘려주는 게 바로 능력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원래 이 상계 관세라는 거는 합법이에요. 수출국 정부가 과도한 보조금을 바탕으로 자기네 나라 상품의 가격을 너무 낮춰가지고 수입국 산업 기반에 지장을 줄 경우 그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관세가 바로 상계관세입니다. 원래 이거는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인정이 되고 있던 조치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우방국가들로부터 이거를 거의 안 맞고 있었어요. 두들겨 맞지 않고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 한국을 동아시아 자유진영 우방국의 파트너 국가로 인정하면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지내고 국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편의를 많이 봐줬던 겁니다. 심지어 자국의 산업들이 어느 정도 손해를 보면서까지 말이죠. 근데 한국에 유명한 명언이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달콤한 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문정부가 하는 짓을 보니까 자유진영 국가들이 지금 화가 많이 났거든. 괘씸하거든, 솔직히.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면. 한번 잃어버린 이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인재와 노력을 낭비해야 할까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예전에 받던 대우를 원상 회복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노력과 비용과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될 게 뻔하다라는 겁니다. 자유진영 국제사회가 이제는 한국을 상대할 때 팔뚝을 걷어붙이고 이렇게 근육을 뽐내면서 계산 똑바로 하려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 주는 게 아니라 계산 똑바로 하자고 덤벼들고 있어요. 이런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살벌한 줄 알아야 됩니다. 감정에만 치우쳐 있는 어리석은 고학력 국민들이 우리나라에는 많아요. 대학 나온 국민들, 심지어 50대, 60대 나이까지 먹은 명문대 교수들 중에서도 언론인과 지식인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저 무분별한 반일 감정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걸 바라볼 때 정말로 제 가슴은 찢어집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가면 누구에게 손해일지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은 또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또 해야 되고 또 번잡한 절차가 늘어나고 부담이 늘어나고 고생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수출 대기업들이 힘들어지고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면은 바로 젊은 학생 여러분들의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의 일자리도 줄어들게 되겠죠. 일자리가 줄어들면은 자영업하고 사업하시는 장사하는 분들 여러분들도 어떤 식으로든 몇 프로라도 매출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 연쇄고리를 저는 뻔히 보고 있기 때문에 반일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그 사람들도 사실은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돌아서면은 자기 자식들이 좋은 기업에 취업하기를 바랄 거고 지들 딴에는 나라가 부강하게 잘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 좌파 커뮤니티 있는 사람들도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거는 다들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바보라서 그 방법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아는 만큼 보이는 게 결국 힘입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고 아는 게 곧 힘입니다. 감정보다는 논리와 이성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